한국과 호주 간의 아시안컵 8강 경기가 내일 밤 3일 0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오늘 한국과 호주에서는 호주의 아놀드 감독이 토트넘의 포스텍 감독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호주 ESPN의 보도를 전한 소식으로 아놀드 감독이 포스텍과의 전화통화에서 손흥민을 다시 데리고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아놀드 감독이 포스텍에게 농담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었지만 일단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호주의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포스텍 감독이 한국의 8강 상대인 호주 감독과 통화를 했다라는 것은 한국인으로 매우 불편한 소식입니다. 호주팀이 조심해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고 대화를 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트넘의 손흥민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손흥민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언하지 않았을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지난달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아시안컵을 볼 것인가라는 물음에 한국 경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포스텍의 2015년 아시안컵 우승을 언급하면서 호주가 2015년 성적을 다시 낼 수 있을까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은 손흥민 경기를 볼 것 같다. 호주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많다.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호주와 한국 경기를 챙겨보면서 현재 호주와 한국의 경기력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그동안 지켜본 결과 자신의 작전과 의견을 아놀드 감독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할 때 호주 감독이 포스텍이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이 대화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한국이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에선 연장 접전 끝에 호주가 2대1로 이겼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이번 아시안컵에 한국과 호주 등 아시아 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아시안컵과 네이션스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부 기자가 이렇게 시즌 도중에 자리를 비우게 되는 아시아 선수들의 영입을 자제할 것인가라는 황당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포스텍은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하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많은 유럽 팬들이 유로 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시안컵이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다시 호주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정말 기쁠 것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을 한다고 토트넘에 일찍 복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으로 호주 승리를 기원한 뼈있는 농담이었습니다. 결국 포스텍 감독은 이번 한국과 호주전에서 호주를 응원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포스텍이 바라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호주가 우승하고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과 호주가 8강전에서 격돌하게 되었기 때문에 호주가 승리하고 손흥민은 바로 돌아와서 11일 브라이튼전에 출전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머릿속은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뿐입니다. 호주전을 앞둔 31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다. 어려운 경기가 될 거다. 호주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스포츠는 항상 이변이 발생한다. 2015년 이야기를 꺼내기는 그렇지만 마음이 아팠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잘 준비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 결승까지 얼마 안 남았다.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반드시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목표인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ESPN은 아놀드 감독과 포스텍 감독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호주의 한국 전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아놀드는 손흥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호주가 승리한다라고 자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놀드는 우리 팀의 수비 구조와 형태는 매우 좋다.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도 우리를 뚫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견고한 수비는 이번 토너먼트에서도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과 달리 가장 적은 실점을 했다. 한국과의 경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세계적인 선수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약간의 시간과 공간을 주면 호주가 엄청난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 경계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대 팀의 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말 조심할 것이다.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은 순간에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보다 한국이 상대하기가 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의 팬들이 시끄럽고 너무 많고 다혈질적으로 너무나 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팬들보다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한국 팬들이 부담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아놀드는 한국도 강한 팀이지만 호주는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2경기,
잉글랜드와 멕시코와 경기를 치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팀에게도 철저한 수비로 점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정도의 팀에게는 절대 득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놀드는 지금 호주의 가장 큰 이득은 신체적인 부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보다 휴식 시간이 길다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지난달 28일에 인도네시아와 16강을 치러 4대 0으로 대승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틀 뒤인 31일 사우디와 16강을 치렀습니다. 심지어 1대1로 비긴 뒤 연장전 30분 혈투를 거친 뒤 승부차기에 4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결과 호주는 한국보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무려 53시간이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디와 120분과 승부차기를 치른 한국은 로테이션을 쓰지도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사우디전을 포함해 한국이 치른 모든 경기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별리그 3경기에서 풀타임을 뛴 김민재는 이날 연장 후반 막판에 지친 기색을 보이며 교체됐고 공동 취재구역도 인터뷰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클리스만 감독은 한국이 일본을 피하기 위해 조 2위를 했다는 전혀 말이 안 된다. 조 1위를 해서 이런 일정을 피하고 싶었다. 조 1위를 못했으니 이제 이런 일정을 감당해야 한다. 53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니다. 분명히 큰 차이가 있지만 선수들의 뜨거운 에너지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64년 만의 우승과 손흥민의 복수열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포스텍 감독의 기대가 철저히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열린 토트넘 팬포럼에서 포스텍 감독과 손흥민과의 오랜 인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갑자기 지난 2015년 아시안컵 결승 한국과 호주전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때 호주 감독이 포스텍이었고 손흥민은 한국팀의 막내였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전반 44분에 호주에게 일격을 당했고 후반 종료 직전까지 0대1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추가 3분이 주어지자마자 호주 골문에서 쓰러지면서 골을 넣게 됩니다. 경기는 연장 전반에 호주가 득점을 하면서 한국은 아깝게 준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스텍 감독은 90분이 다 끝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트로피를 쳐다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포스텍 감독과 코치진과 호주 선수들은 트로피 옆에서 챔피언이 되는 상상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갑작스런 득점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엄청난 순간 고통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8년 동안 손흥민은 흔들림 없는 도전과 성실로 스스로 축구 인생을 개척해 온 것을 지켜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손흥민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18세의 손흥민은 인생 마지막 아시안컵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모든 선수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한결같이 열심히 달려온 손흥민이 이제 그 보답을 받을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손흥민 파이팅입니다.